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2014년 랜도는 나는 집에서 야구를 보지 않는다. 너무 길고 지루하다. 야구를 보느니 히스토리 채널을 보는 게 낫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랜도는 올스타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 어렸을 때부터 올스타전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말을 합니다. 야구가 길고 지루하다는 랜돈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지난해 피치 클락을 도입한 메이저리그는 9이닝 경기의 평균 시간이 3시간 3분에서 2시간 39분으로 24분 줄어든 반면 관중은 10%가 증가하고 티켓 구입자의 평균 연령이 만 46세에서 43세로 3살이 어려졌습니다. 흥행에서의 반전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물론 계속 줄고 있는 월드시리즈 시청자 수는 전년 대비 23%가 감소했지만 이는 NBA 파이널도 피하지 못하고 있고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지역 시청률은 평균 7%가 증가했습니다. 저 발언을 했을 때 랜도는 데뷔 2년 차였습니다. 하지만 랜돈에 대한 비난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MVP 5위에 오른 랜도는 부상이 있었던 2015년을 제외할 경우 5년간 평균 148경기를 뛰었고 워크앤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6년을 채우고 FA가 된 랜도는 에인절스와 7년 2억 4,500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단축 시즌 때 좋은 활약을 한 랜도는 이후 2년간 105경기 출장에 그칩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는 말을 합니다. 지난해 시즌을 앞두고 랜도는 야구를 관둬도 긴 인생을 살아야 한다. 야구보다 가족이 중요하다. 앞으로의 목표? 은퇴했을 때 아이들과 즐거울 수 있도록 더 이상 수술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가족이 소중하다는 말은 이상한 말이 전혀 아니었지만 2년간 돈값을 전혀 못한 랜돈으로서는 경기에 많이 나서는 것이 목표다 라고 하는 게 훨씬 나았을 거란 의견이 많았습니다. 랜돈은 며칠 전 인터뷰에서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또 논란이 되는 말을 합니다. 경기가 많다. 시즌을 줄여야 한다며 들은 사람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발언을 합니다. 지난해 역시 43경기 출장에 그침으로써 3년 동안 148경기에 나서고 1억 200만 달러를 받은 3년 동안 승리기여도 1.0에 그친 랜돈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랜돈의 의견 자체에는 찬성합니다. 1960년까지 메이저리그는 1년에 154경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1961년 아메리칸 리그에 텍사스 레인저스와 LA 에인절스가 가세하고 1962년 내셔널리그에 뉴욕 매츠와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가세하면서 아메리칸 리그는 1961년, 내셔널리그는 1962년부터 162경기를 하게 됩니다. 1961년 로저 메리스가 베이브 루스를 넘는 61홈런을 쳤을 때 포드 프릭 커미셔너가 메리스는 162경기 시즌 기록이기 때문에 루스의 154경기 기록을 깬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프릭은 루스의 자서전을 대필하기도 한 열렬한 루스 신봉자였습니다. 한편 양키스는 한 경기가 무승부로 끝났기 때문에 메리스의 61호 홈런은 163번째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경기수 이야기로 돌아와서 정규 시즌이 8경기 늘긴 했지만 크게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당시 메이저리그는 리그당 10팀이 정규 시즌을 치러 각 리그 1위 팀이 월드시리즈를 하는 것으로 시즌이 종료됐습니다. 1967년 세인트루이스의 경우 4월 11일에 정규 시즌을 시작했고 월드시리즈 7차전은 10월 12일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2019년 워싱턴의 경우 3월 28일에 정규 시즌을 시작했고 월드시리즈 7차전이 10월 30일에 끝났습니다. 1967년 세인트루이스 선수들은 185일 동안 야구를 했지만 2019년 워싱턴 선수들은 217일 동안 야구를 함으로써 32일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 사이 메이저리그는 1969년에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가, 1994년에 디비전 시리즈가, 2012년에 와일드카드 단판 경기가 생겼고 2022년에는 와일드카드 단판 경기가 3전 2승제 시리즈로 바뀝니다. 예전에는 정규 시즌에서 유리를 하면 월드 시리즈에서 최대 7경기를 하면 됐지만 지금은 모든 시리즈에서
최종전 승부를 한다고 가정하면 3경기, 5경기, 7경기, 7경기로 총 22경기를 더해야 합니다. 제가 정규 시즌 단축이 옳다고 보는 건 성공의 기준이 점점 포스트 시즌 쪽으로 쏠리고 있는 걸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포스트 시즌 경기 수를 늘리는 만큼 정규 시즌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메이저리그는 이동일에 해당되는 평일 낮 경기가 너무 많다 보니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는 물론 팬들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스트 시즌이 늘어났고 앞으로 더 늘어날지도 모르는 만큼 154경기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규 시즌 축소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수익이 줄어드는 구단주들은 그만큼 연봉을 줄여야 한다고 하겠지만 선수들이 연봉을 적게 받겠다고 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정규 시즌이 열리는 4월부터 9월까지 2주에 한 번씩 12번으로 나눠 연봉을 받지만 포스트 시즌은 무급이고 월드 시리즈 종료 후 배당금을 나눠받습니다. 이에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누구나 포스트 시즌을 뛰고 싶어 하지만 포스트 시즌 경기가 늘어나는 건 싫어합니다. 지난해 영상과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랜돈을 너무 조롱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는 올해는 조용히 랜돈이 개가천선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언을 통해 랜돈에게 또 한 번 실망한 중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누가 하는지가 중요하구나라는 인생의 교훈을 또 한 번 새겼습니다. 3,850만 달러 연봉을 받는 계약이 3년 더 남아있는 랜돈은 지난 3년 동안 경기당 9억 원을 받았고 앞으로 3년은 얼마를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랜돈의 계약에는 ALCS MVP가 되면 15만 달러, 월드 시리즈 MVP가 되면 25만 달러를 받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계약의 평균 연봉 순위는 1위가 7천만 달러의 오타니, 2위가 4,333만 달러의 슈어저와 벌렌더, 4위가 4천만 달러의 저지, 5위가 3,700만 달러의 디그롬, 6위가 3,600만 달러의 게리콜, 7위가 3,554만 달러의 트라웃, 8위가 3,500만 달러인 랜돈과 스트라스버그입니다. 매츠는 텍사스에게 3,083만 달러, 휴스턴에게 2,625만 달러를 지원하기 때문에 텍사스는 슈어저를 1,250만 달러, 휴스턴은 벌렌더를 1,700만 달러 했습니다. 스티븐슨과 에인절스가 맺은 3년 3,300만 달러 계약에는 4년차에 1,100만 달러 팀옵션이 있지만 스티븐슨이 팔꿈치 부상을 당해 특정 요건이 발동되면 250만 달러 옵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 동안 쓴 총액이 4천만 달러이고 사치세 기준까지 5,800만 달러의 여유가 있는 에인절스는 스넬과 벨린저 중 한 명을 데려갈지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에인절스가 마지막으로 맺은 보라스 대형 고객은 랜돈입니다. 스트로먼의 3년차에 달린 옵션은 팀 옵션이 아니라 선수 옵션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트로먼은 2년차에 140이닝 이상을 던지면 세 번째 시즌에 1,800만 달러 선수 옵션이 생기고 이를 실행하게 되면 100만 달러 입단 보너스와 매년 1,800만 달러를 받는 3년 5,500만 달러 계약이 됩니다. 양키스는 헥터 네리스와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리스는 3년 5천만 달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2년 2,200만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양키스는 선발로 전환하기 전까지 실질적인 불펜 에이스 역할을 했던 마이클 킹의 빈자리를 누군가 메워줘야 합니다. 이에 지난해 휴스턴에서 71경기 1.71을 기록한 네리스를 영입하거나 로아이 시가가 2021년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양키스는 클레이 홈즈가 올 시즌 후 FA가 됩니다. 오도어가 요미우리와 맺은 계약은 1년 135만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야구 최고 연봉 선수는 소프트뱅크와 4년 40억엔 계약으로 다나카의 9억엔 기록을 경신한 로베르토 오스나입니다. 2018년 6월 가정폭력 위반으로 75경기 출장 정지를 받고 휴스턴으로 트레이드됐던 오스나는 휴스턴의 토미존 권고를 무시하고 논텐더 됩니다. 멕시코로 돌아가 재활을 한 오스나는 2022년 6월 지바 롯데 마린스에 입단했고 29경기 0.91의 대활약을 한 후 지난해 소프트뱅크와 1년 500만 달러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4년 2,800만 달러
달러를 제시함으로써 메이저리그 팀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지난해 일본 마무리 투수들의 ERA 순위는 1위가 0.39인 라이델 마르티네스, 2위가 0.92인 로베르토 오수나, 3위가 1.13인 히라노 요시히사, 4위가 1.47인 마치 유키입니다. 지난해 포스트 시즌 진출이 16팀이 참가했던 단축 시즌을 제외하면 20년 만이었던 마이애미는 에우리 페레스를 제외한 모든 선수를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음은 물론 루이스 아라에스와의 연장 계약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2022년 아메리칸 리그, 지난해 내셔널리그에서 역대 최초로 리그를 바꿔 백투백 타격왕을 차지했던 아라에스를 데려가려는 팀이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아라에스는 FA까지 2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